초기 800년에서 1300년 동안에는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감염병이 없어요. 그때는 먹거리도 괜찮았고 그런데 그걸 왜 부자나가 온실가스를 이만큼 배출했으며 가난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말이 길어져야 되고 있는 면도 있는데 이 사람이 몰랐는데 이제 워낙 심기 시작해서 계속 나무를 심어왔죠. 그래서 모호지나는 간판, 표진 판도를 밀려 끄는 게 굉장히 크게 어떨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근데 살았잖아요. 그동안에 죽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었는데 이거는 죽은 데다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장마하고 대부분 때문에 물 유속이 올라가지고 몸이 따라 썩어진다. 커피, 커피 아니면 이제 음료 마시거나 이제 주로 이렇게 한 잔씩 우리가 왜 밥 먹으면 커피도 마시고 물가를 좋아한다네. 예술텃밭 기후변화 레지던시는요 올해 처음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쪽에 이제 작가들과 기획자들이 함께 모여서요 동시대에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특히 기후 위기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예술적 활동을 이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지난 벌써 7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6개월 동안 공동으로 저희가 한 3차례 정도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각 작가들은 이제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6개월 동안 지속적인 리서치와 그리고 창작 활동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6명의 그 작가들이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또 기후 변화라고 하는 큰 키워드 아래 각자 관심 있는 주제들이 좀 다 달랐어요. 그래서 뭐 동물권에 관심 있는 예술가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닥친 지금 현재 또는 미래의 재난에 관심 있는 작가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숲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작가도 있었고 또 바다 생명 여러 가지의 그 관심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관심에 따라서 각자가 리서치를 하고 그 관련된 고민들을 좀 먼저 선행해서 해오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2주에 한 번씩 다 같이 모여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뭐 지식과 정보만을 제공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어떤 예술적인 영감들을 좀 발견해 가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진행을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미학적 가치를 추구하겠다 아니면 어떤 예술적인 각자의 예술가들의 각각의 지금 현재 관심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열어놓고 작업을 하는 레지던시라기보다는 저에게 중요한 큰 이슈가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6명의 작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이 기후위기에 대한 자기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였어요. 그래서 6명의 작가분들이 처음에 제안해 주신 그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 그 다음에 또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좀 읽으면서 사실은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좀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6명의 작가는 이것이 굉장히 절실한 문제이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있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들을 함께 좀 찾아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 글들에 좀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했었던 건 저희는 예술로서 이런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예술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환경 운동 하시는 분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서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각자가 또 나의 어떤 예술적 방법론으로 어떻게 기후 위기의 이야기를 우리의 커뮤니티와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작가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기후 위기가 다른 작가분들이랑 리서치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부분인데 인간의 하는 모든 그러니까 자본주의 논리 아래에 하는 것들 모든 다양한 분야의 것들이 기후 위기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는 거라든지 그런 환경에 대한 뭔가 좀 위기감은 다들 갖고 있지만 그거가 도대체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야기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라고 했을 때 다들 잘 모르는 부분이고 조금씩 저희가 실천하면 바뀌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저도 갖고 있었는데 이 레지던시를 하면서 더 조금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굉장히 커졌고 화천에 와서 기후위기가 정말 너무 심각하구나, 나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는데 알면 알수록 너무 많은 상황들이 다 얽혀 있어서 이 복잡한 상황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술가로서는 이걸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기후변화를 알게 된 이후로 내 일상을 바꿔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처럼 살면은 기후변화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과 다짐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조금 알아보게 됐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한 끼의 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 연구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예술로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제 산호초에 관한 사실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닷속에서 이제 봤었던 산호초는 굉장히 화려하고 이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그 모습이 정상적인 산호초의 모습이 아니래요. 원래 이제 지구의 기온이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제 산호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자외선을 방출하는데, 그 방출하는 자외선이 산호초에게 굉장히 형형색색의 화려하게 이제 표현되는 거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다 보니 그 얘기가 뭔가 극도의 아름다운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되게 좀 머릿속에 좀 떠나지가 않았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실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감염이 되거나 고통을 받는 병은 아니고 돼지들만 걸리고 돼지들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데요. 지금 코로나19와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같은 시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먼저 터지기는 했지만 이제 사실 사람들도 돼지들도 같이 병을 겪고 죽음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동물에서 시작했지만 그 특정 공간에 살고 있던 동물들을 사람들이 그 영토를 침범하고 계속 이동을 통해서 옮겨지게 된 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운 좋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어쨌든 양돈 농가는 크게 피해를 입고 있고 돼지들이 살처분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만큼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두지 않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퍼지고 악화가 된 질병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이 병 때문에 정말 수많은 돼지들이 죽었어요. 농장에 있는 돼지들뿐만 아니라 이제 멧돼지들 같은 경우는 계속 수렵을 실시하고 대거 포획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죽고 있는데, 그 정부가 이제 발표하는 그런 보도자료 같은 것들,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할 때 멧돼지한테는 너무 쉽게 폭력의 말들을 쓰거든요. 절멸이라든지 전부 다 죽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인간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편의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면
죽여도 괜찮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태도가 결국 기후 위기를 불러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돼지들의 죽음이 멀지 않다는 거를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계속 이 죽음을 좀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삶과 너무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현재의 나의 삶을 어떤 부분은 되게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것만 같은 이런 위기감, 이것 때문에 이 현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화천에서 이제 그런 인터뷰라든지 뭐 다른 분들을 만나기도 했었지만 매일 했었던 거는 사실은 산책이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근처를 걷기도 하고 조금 나가서 이제 강가를 걷기도 하고 뭐 숲을 좀 걷기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기후 변화가 너무 극심해서 현재 이 숲들이 살아남으려면 1년에 6.4km씩 움직여야 된대요. 근데 예를 들어 사람도 움직일 수가 있고 벌레들도 움직일 수가 있고 동물도 사실은 다 움직일 수가 있는데 나무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무들을 움직이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런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도를 하는 곳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대학에서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좀 감동 같은 걸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도 여기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 레지던시를 참여하게 된 이유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싶다, 해야 한다라는 감정이 있어서라고 했는데 실제로 기후변화를 주제로 작업을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기후변화 시대에서 지금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곳에서는 되게 좋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라는 거 생각이 들면서 이걸 또 예술로 어떻게 풀어내지? 라는 강박이 들면서 저는 일단 예술을 계속 사랑하고 계속 해오던 입장으로서 지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가장 말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일단은 기후변화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기후변화라는 게 꼭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루기 쉽다기보다는 좀 더 다른 삶이 서로 교차되는 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태계, 환경이라는 것이 서로 보이지 않는 구조로 연결돼 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후 변화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 그게 서로 분리돼서 경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만날 수 있는가 그것들을 좀 더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위기는 찾아보지 않으면 깊숙이 알 수 없는 문제고 설령 그게 이제 제 눈앞에 나타났다 해도 사실 좀 기피하게 되거나 부담스럽거나 왜냐면 당장의 현실이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위협을 받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기후위기에 사람들이 관심 자체를 가지게 되는 것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시작을 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예술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예술가는 상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술가가 다른 점은 상상할 수 있다는 거 조금 더 옳지 않더라도 아니면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조금 더 극단적으로 상상해서 더
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희망이라든지 더 많은 공포라든지 아니면 더 많은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극단적인 상상을 하는 방법이 저의 방식이 아닐까, 예술가들의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누군가나 이 상황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게 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큰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술가로서 게임 시어터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이 위기를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당신만의 방식을 찾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가 아마 이 이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식탁을 한 번 더 의심하고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면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감상일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떠한 나의 육식에 대한 공격도 아니고 내가 먹던 음식들이 이런 서사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그냥 저는 다른 형식을 이용해서 전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정확한 자리에 다른 의도가 섞이지 않고 비꼬거나 뭔가 공격적인 의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인 코로나도 식탁으로부터 나온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 그 관객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시는 관객이 무사하고 무탈하고 무고하되 본인의 이거를 그냥 경험으로 남기지 말고 본인에게 조금 더 가져가는 감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어떤 욕망, 감각만으로 좀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예를 들면 고기를 먹더라도 좀 한 번을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좀 더 고민을 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고 사실 이번 레지던시를 통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 인간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비인간인데 그게 순이거든요. 제가 사실 서울에서 올해 좀 힘든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화천에 올 때마다 이제 동료 작가들한테도 힘을 많이 얻었지만 이제 순이를 보고 순이와 뛰어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도시 속에서 되게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어떤 몸에 밴 습관이라든지 관성에서 되게 벗어나기 힘든데 순이가 이렇게 뛰어놀고 냄새를 맡고 길을 쫑긋하면서 소리를 듣고 또 되게 좋은 순간에는 좋음을 정말 많이 막 발산을 하고 에너지를 되게 많이 얻었었어요.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하지 않고 되게 쉽게 외면하고 그 피해 속도를 실감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계속 감각해 나가야 한다는 거를 이 공연 예술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은 조금 더 그 경험과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결과들을 몇 개 체험하면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상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방식, 전혀 좀 신선하고 새로운 방식의 어떤 결과물들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점도 굉장히 저는 감동이 있었고 비록 이게 뭐 크고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작은 어떤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구나. 이것이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뭔가 전염을 시킬 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각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더 좀 이렇게 쌓이고 좀 더 살이 붙어서 좀 이 작업이 좀 더 완성도 있게 더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것과 더해서 이 기후 변화라는 건 워낙 이게 폭넓은 어떤 굉장히 여러 분야에 걸친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작업들을 연속으로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더 다른 분야로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후 변화라는 건 우리 삶이랑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주제이고 현실인데 이걸 어떤 지식이나 정보의 관점에서는 사실 우리를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 몇 작품을 전 보면서 이것이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몸으로 감각하게 하는 방식으로 다시 내가 깨우치게 된다라는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이 내가 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갖게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식의 시도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저도 앞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뭐 1, 2년 작업해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계속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저도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거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